블록체인의 지극히 편파적이고 사심인 방송이죠. 자,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입니다. 자,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시는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 신디게이터의 한국 마케팅 담당 김기성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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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기석 대표님은 처음 또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디케이터 한국 마케팅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기석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저는 ICO투데이라는 회사에서 크립토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신디케이터로 넘어와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또 저희 신디케이터 토큰이 상장되어 있는 비트소닉 저희 대표님과 같이 함께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블록체인과 게임의 융합, 크립토 게임의 러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 경쟁이 초읽기에 들어섰는데요. 카카오 게임처럼 2019년 블록체인 시장의 킬러 콘텐츠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하루 앞두고 이더리움이 잠정 연기를 했는데요. 자, 보안 부분에 결함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연기가 됐는데 미리 좀 알려줬으면 했는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올해 증권형 토큰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떠오르는 별 증권형 토큰 STO는 시장 2조 달러 규모의 성장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연 STO의 장점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자, 크립토피아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자,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 크립토피아의 자작극 채무 불이행을 위한 핑계거리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진실은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안건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두 분은 어떤 이슈에 관심이 됐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자, 어떤 이슈가 좀 주목이 되시나요? 오늘은 뭐 일단 한 개를 먼저 제거를 하면은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연기가 됐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죠. 좀 개인적으로 투자자로서도 많이 좀 속상한 일입니다.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빨리 한다고 했다가 네. 다시 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다가 또 석연치 않게 또 보안 관련된 결함이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 부분이 왠지 또 석연치 않고 그래서 사실 또 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이제 되면은 지금 그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그 앱들이 아무래도 거래소들이 이제 그 탈중앙 거래소들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좀 탈중앙 거래소들이 더 활발하게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좀 업데이트가 사실은 좀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미뤄지는 거고 아마도 뭐 오늘 내일 중에 다시 또 날짜가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그 날짜가 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속상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크립토피아랑 아무래도 게임 관련된 얘기일 것 같아요. 뭐 크립토피아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이제 크립토피아는 정말 표현을 하자면 정말 작은 그 잡주들 이런 네. 그런 암호화폐들 뭔지 모를 암호화폐들이 정말 많이 거래되는 곳이었고 기존에 이제 도지코인이나 라이트코인 이런 기축마켓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가치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크립토피아라는 정말 작은 단위의 암호화폐도 거래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크립토피아가 도지 기축마켓이 이제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 초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크립토피아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업비트나 이런 네. 거래소에서는 이미 올릴 만큼 올랐기 때문에 크립토피아에 가면은 0.0000 거의 사토시 단위로 살 수 있는데 그게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거의 뭐 1전도 안 되는 가격의 코인을 이제 매집을 하면은 거의 마치 내가 대주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쫙 사면은 가격이 내가 사는데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물론 그게 팔 수가 없어서 문제였지만 100억대 부자들이 주변에 막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크립토피아를 투자를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크립토피아가 되게
허술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ERC20 토큰들이 이제 거래가 된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그 정합성들이 보장이 되겠지만 그 크립토피아 내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자체적인 메인넷을 갖고 있는 그런 토큰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큰들, 그 코인들의 그 메인넷들을 보면은 노드 수가 1개, 2개, 3개라는 거죠. 사실은 블록체인으로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던 코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해킹이 아니더라도 해킹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고가 났어도 충분히 났었어야 되는 사고였어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 각각 노드들이 이제 경쟁을 해서 그 정합성을 이제 보증하고 그 대가로 이제 코인을 이제 발행받는 건데 노드가 이제 1개라면 내가 거기서 코인을 사더라도 그 서버에서 그 서버 주인이 데이터를 바꿔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생겨도 100번 생길 만한 100번, 1000번 생길 만한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게 되게 신기했고 오히려 해킹의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작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신기하게 생각했고 좀 위험한 거래소기 때문에 해킹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제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실제로 넥슨에서 네.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넥슨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여러 한국의 게임이 발전하는 걸 봤고 우리나라의 인터넷에 이제 도입되면서 게임을 통해서 다시 또 인터넷이 또 부흥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할 때 페이먼트나 뭐 이런 부분보다 당연히 게임이 먼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무래도 크립토피아나 이런 것보다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더리움이 하드포크가 연기된 것도 하루 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 내부적으로는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좀 갑자기 했는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하고요. 사실 크립토피아 자작극도 둘 다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고 신뢰의 문제인데 이 블록체인 내부에서 이런 좀 내놓으라 하는 이런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래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 참 좀 각인이 필요하고 각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기석 매니저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어떤 게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나요? 저도 좀 약간 제야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거래소 자작극, 해킹 자작극 이런 의혹은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심지어 국내에 내놓으라는 빗썸 같은 경우도 해킹 자작극이었지 않느냐라고 해외 언론에서 나온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혹이잖아요. 근데 의혹이란 사실을 가지고서 마치 저희가 토론을 나눈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좀 보자면요. 사실 이제는 하드포크라는 표현보다 비탈릭이 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이제 쓰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 이더리움 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연기가 저는 좀 작년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작년 3월에도 비슷했었거든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었다가 그게 한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었어요. 네. 근데 올해 또 한 1월쯤 돼서 이게 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일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해놨어요. 언제까지 연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무작정 저희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를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그냥 여러분 존버하세요랑 사실 똑같은 거라서 네, 좀 그 얘기도 좀 저는 제하고 싶고요. 이제 남은 게 이제 STO랑 크립토 게임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서 저도 역시 크립토 게임을 좀 하고 싶은 이유가 이제 STO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 저는 게임 대비 떠올랐고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정말 수익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저는 좀 보고 싶어서 그 안건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께서 픽업해 주신 바로 크립토 게임에 대해서 오늘 안건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크립토 게임 개발 러시 블록체인 시장의 킬러 콘텐츠가 될까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이 안건에 대해서 현재 크립토 게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김기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크립토 게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크립토 키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크립토 키티가 사실 가능성과 한계점을 두 개를 동시에 보여줬었는데요. 가능성이라고 하면 역시 사업적인 부분입니다. 크립토 키티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 또는 블록체인 상에서 정말 유니크한 고양이를 저희가 이렇게 사거나 또는 교배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 고양이 한 마리가 거의 한 2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한계점이 나와버렸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이 게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더리움의 킬러 덱이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면서 이더리움을 아예 킬링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발생했었죠.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립토키티에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그 EIP 721 표준에 따르는 그 NFT 토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불변하게 무조건 소유가 정해지는 그런 토큰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확장성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립토 게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크립토키티가 그 크립토 쪽의 게임에 이제 문을 연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 다음의 것들은 이제 나와도 사실 좀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오스가 이제 메인넷도 이제 생겨나고, 근데 그 안에서 이더리움이 크립토 게임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구나,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적합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제 킬러 컨텐츠가 아니라 진짜 이더리움을 킬링해버린 그런 컨텐츠가 이제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오스가 메인넷까지 가는데 과정이 이제 어렵긴 했지만, 이오스가 이제 메인넷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 그 특성 안에서 이제 덱들이 나오는데, 네. 각종 게임 앱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은 약간 도박성을 가지고 있는 마이닝 게임들이 요즘에 이제 이오스에서 굉장히 이제 화제를 이제 가지고 있고, 네. 트론도 이제 유사하게 트론에도 그런 도박 관련된 도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슈가 것들, 좀 많이 됐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들이 나름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게임도 즐기고 그 코인을 이제 사게 되면은 향후 유저가 이제 많아짐으로 인해서 투자적인 수익까지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크립토키티가 개당 뭐 2억씩 뭐 팔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산업적으로 확장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크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크립토 게임이 이제 플랫폼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계속 2019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킬러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외에서 주목을 좀 먼저 받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뭐 해외에서 상황이라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네. 결국 그 베팅 관련된 게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베팅 관련된 게임의 이제 토큰들은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런 코인을 상장하기가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뭐 배트라든지 다이스라든지 주사위 게임이죠. 그래서 홀짝을 뭐 나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을 이제 관심 있게 흥미롭게 이제 보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서로 아이템을 이제 교환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그 코인을 거래해주는 게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제 소재지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거래하게 돼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뭐 이오스 벳이나 이제 트론 벳이나 이런 것들의 코인들이 있지만, 실제로 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제 카지노나 도박을 위한 코인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기는 어렵지만 다이스 같은 코인, 이오스의 이제 다이스 같은 코인은 너무나도 그 주사위 게임만을 위한 코인이기 때문에 네. 상장을 하기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리스팅 요청이 이제 상장 요청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저희는 게임 관련된 코인입니다 하고서 이제 백서를 이제 끝까지 읽어보면 이건 도박 코인이에요. 결국에는 도박 관련된 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선별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굉장히 장황하고 게임 시장을 하고 블록체인에 뭐 이끌어야 되고 뭐 이제 블록체인의 게임의 성공 사례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앞장에 다 써 있고, 뒤에 가면은 결국에 이거는 뭐 특정 스포츠 경기를 보는 덱이다라고 하지만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무언가 이제 베팅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많이 혼란이 있고 타 거래소 내에서 이제 저희는 그런 걸 이제 상장을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타 거래소에서는 이제 상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게 또 어떻게 이제 돌아갈지 네. 좀 작년에는 무분별하게 이제 거래소가 막 생겨나는 거에 이제 걱정이 되고 저희 회사도 같이 이제 도매급으로 이제 묻혀 나갈까봐 이제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도박 코인의 진입점 환전소가 거래소다라는 식으로 이슈화가 국내에 오래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표 네. 입장에서요. 예. 자, 거래소 대표님 입장에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게임하면은 한국이 또 워낙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국내 상황은 어떤지 김기성 매니저님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국내에서도 굉장히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또 한국 하면 사실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저도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고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한비소프트 저희 게임을 좋아하는 저희 한 30대 정도 되는 분들은 뭐 한비소프트 하면 다들 다 아실 텐데요. 한비소프트에서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블라이트 플랫폼을 이제 런칭을 했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게임입니다. 이제 오디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그 게임에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블록체인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벤처스는 이제 게임엑스 코인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요. 지금 비트소닉에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라펠즈나 프리프 등의 MMORPG입니다. 즉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약간 뭐 검은 사막 뭐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런 이제 MMORPG에도 자신들이 코인을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암호화폐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나무의 이제 람다 256 팀에서 이제 루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근데 이 플랫폼의 목적은 각각의 산업에 맞는 블록체인을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람다 256에서 만든 이 루니버스에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른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극복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 게임들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국내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크립토 게임으로서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2019년에 블록체인 시장을 과연 크립토 게임이 주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기성 매니저님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긍정과 부정을 저는 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다 일단은 크립토키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크립토키티 개발회사인 이제 데파랩스가 이제 구글과 삼성으로부터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이 네. 대략 한 170억 정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일반 산업 입장에서 170억이면 그렇게 큰 투자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하락장에서 이런 걸 받은 그럼요. 것도 큰 돈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포켓몬고 다들 아시죠? 네, 휴대폰으로 유명했죠. 네. 포켓몬 이렇게 잡는 그 포켓몬고를 개발한 나인한티 랩스에서 2천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삼성도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네요. 네,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그 아소비모라는 대표적인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1년에 연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월간 유저 수가 1,000만 명이에요. 여기서 자기 대표가 블록체인으로 10조 일본 게임 시장에 버금가는 디지털 마켓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 투자도 그렇고 또는 이제 자신들의 게임 회사들이 이쪽 블록체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저는 보긴 하는데요. 네, 정말 좀 유명한 기업들도 많이 네. 참여를 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문제점은 이제 또 게이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게이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블록체인에서 막 열광할 만한 그런 게임은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게임을 성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지 투 런, 하우 투 마스터라고 네. 쉽게 시작하고 정말 대신에 고수가 되기는 좀 힘든 시간을 거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네, 특별히 또 한국에서 나와서 또 선도해주면 전 제일 좋겠습니다. 네, 저 한국에
한국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리니지라는 이런 유명한 게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게임들이 좀 많은 열광을 20대, 30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블록체인 투자의 또 시세 열풍의 주역들이 또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큰 열풍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주도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직 공개된 건 많이 없지만 실제 업계 내부에서 이제 놀러 가서 이제 보게 되면은 꽤 수준 높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좀 수준 높은 게임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블록체인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쓸모가 없다라는 거를 다행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블록체인이 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게임인데 블록체인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잘 포커스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들에서 잘 다가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 나이언틱이나 이런 데서 포켓몬을 만든 나이언틱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크게 받은 상태인데 포켓몬고나 이런 데도 이제 적용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 포켓몬고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실제 거기 이제 장비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특정 장소에 가야지만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템을 힘들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잡지 못했을 경우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 타고 와가지고 우르르 가서 거기에서 잡고서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그래서 강남에 단톡방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항상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네. 저는 강남에 미팅 시간이 이제 빌 때 가끔 그렇게 끼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아이템에 대한 욕구가 이제 강렬하기 때문에 만약에 포켓몬고 같은 기존의 그런 IP에 블록체인이 더해지고 거래 시스템이 붙는다면 굉장히 큰 파급력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 당연히 모두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지갑 부분을 누군가는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게임도 받고 지갑도 받아서 게임 안으로 송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앞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애플 뭐 앱스토어에서 그 안에 게임 코인을 살 수 있게 허가도 되어야 될 거고 아마 지금은 암호화폐를 애플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앱스토어에 등록이 아마 안 될 거고 구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글도 플레이마켓에서 아마 제거가 되고 운 좋게 등록이 됐더라도 제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하는 네.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신진욱 대표님께서 넥슨에도 계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게임 업체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임이 이제 좀 새로운 블록체인이나 네. 이런 영역과 함께 좀 결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 국내 게임 업체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근처에 놀러 가서 보게 되면은 블록체인은 약간 뒤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이제 아이템 거래나 이런 부분에 이제 되어 있고 게임 자체를 재밌게 만드는데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게임 업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이 만드는 게임은 약간 또 다르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기반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게임 업계 출신의 분들은 패키지 게임이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이제 붙어서 새로운 장르와 새로운 과금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넥슨이나 이제 뭐 네오이즈나 이런 넷마블이나 이런 회사 NC 소프트까지 뭐 이런 회사들이 생겨났었던 그 모습을 봤고 저의 나이보다 조금 많은 그 선배분들이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본부장, 실장, 대표까지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또 기회가 그때 분위기가 난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 예쁘고 또 블록체인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린 게임이 30대 중후반이 만든 아주 블록체인의 특성을 잘 살린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게임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이제 크립토 게임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김기석 매니저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저들이 정말 즐겁고 그리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일단 재미있고 즐거워야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참여도가 많을수록 또 게임 그리고 크립토 게임도 함께 발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진욱 대표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네, 블록체인이 이제 많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올해 한 해 블록체인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크립토 게임
또 새로운 블록체인의 또 다른 영역으로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시 다음 주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